판타지아 3D 오버뷰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모델링하는 파트랑 어피어런스를 모델링하는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태스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 다른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엔탱글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지오메트리랑 어피어런스를 나눴고,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 단에서는 널프 모델링이 아니라 익스플리시트하게 메쉬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 단에서는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 모델을 사용하는데 사실 PBR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넓은 개념이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드림 퓨전에서 뭐 라이트가 오고 그다음에 리플렉션이 있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판타지아 3D에서는 그 어피어런스를 관장하는 매터리얼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가져갔습니다. 드림 퓨전에서 판타지아 3D로 그 차이점은 이번에는 텍스트 이미지 프라이어는 이제 거의 동일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3D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드림 퓨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적되었던 약점과 같이 임플리시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이 말은 저희가 서피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컨버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반면에 판타지아 3D는 익스플리시트한 3D 메쉬를 바로 다룹니다. 그래서 드림 퓨전에서는 이게 컨버트 되는 과정에서 퀄리티가 낮아지는데 판타지아 3D는 직접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피어런스 단에서도 드림 퓨전에서는 매터리얼 알비도를 사용했었는데 그 알비도도 서피스에서 리플렉턴스를 계산한 게 아니라 전부 3D의 공간상에서 다 계산한 다음에 볼륨 렌더링을 한 개념이어서 사실은 피지컬하게 이런 램버지언 리플렉션을 정확히 모델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판타지아 3D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디퓨즈, 러프니스, 메탈릭, 노멀 베리에이션 이런 텀을 가지고 서피스에서의 모델링을 합니다. 그 지오메트리 모델링에서 DMT이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쓰는데요. 요거는 아까 매직 3D에서도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요거는 디포머블 테트라이드럴 그리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그리드가 존재를 하면은 이러한 그리드에서 말칭 테트라히드라라는 레이어를 통과함으로써 익스플리시트한 메쉬를 얻습니다. 이 레이어가 하는 일은 이 테트라이드럴 그리드의 벌텍스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벌텍스에 대한 사인 디스턴스 펑션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옵셋을 구합니다. 벌텍스의 초기 위치에 대한 옵셋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 디스턴스 펑션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서피스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 옵셋이 변함으로써 이 형태를 잡아주게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지오메트리 모델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니셜 3D 쉐입이 주어집니다. 이 쉐입은 3D 엘립소이드 형태, 그러니까 달걀이 주어지고요. 그러면은 이 empty 레이어는 처음에 이 이니셜 쉐입에 피팅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이 DMTET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 empty 레이어의 파라미터로부터 노멀 맵이랑 마스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랑 노멀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SDS 로스를 가지고 똑같이 이 로스가 그레디언트가 흐르면서 DMTS의 empty 레이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달걀이 이제 조금씩 변하면서 뭔가 이 텍스트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오메트리를 먼저 잡아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DMTS로부터 서피스 포인트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 그 서피스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디퓨즈 텀, 뭐 스페큘러 텀, 그다음에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혹은 노멀 베리에이션인데 이러한 매트리얼 텀들을 뽑아내는 이제 MLP 레이어를 또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것은 역시나 렌더링된 이미지에 대해서 SDS 로스를 가지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D, KRMN, KN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 디퓨즈 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얼한 디퓨즈 상황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트한 재질을 나타내는 디퓨즈 상황과 그다음에 반사를 나타내는 리플렉턴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텀입니다. 그다음에 RM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이 얼마나 거친지 그 거침과 그 다음에 메탈의 성향을 띠는지 그런 재질을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N 같은 경우에는 이 서피스 노말이 여기에서 DMT에서 주어진 것보다 훨씬 파인한 단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이러한 모델링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아까 봤던 거는 디퓨즈 리플렉션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거랑 이제 스페큘러 리플렉션을 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모델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퓨즈 리플렉션이 일어날 때도 그 물체 표면이 미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따라서 이런 디퓨저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텀들을 뽑아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다뤘던 거는 이제 아이디얼한 디퓨저 리플렉션 상황이었습니다. 판타지아 3D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동일한 태스크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리프레젠테이션, 지오메트리랑 어피어런스를 디센팅글 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메쉬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먼저 다루는데 다루는 거를 DM텟을 사용했고 DM텟을 사용을 하는데 매직 3D에서 했던 것과 달리 이제 초기 쉐입을 뭐 널프로 잡아준다던가 이런 과정 없이 이제 이미 이러한 엘리소이드로부터 출발해서 옵티마이즈를 했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노멀 주는 건데. 네. 네, 서피스 노마를 주는 게 사실은 가장 특이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실험을 좀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DM텟에 대해서 기존에 이러한 이니셜 쉐입을 아무거나 주고 옵티마이즈하는 형태로 그런 리서치가 없었던 게 아마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니셜 쉐입을 주려고 뭐 널프를 쓰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노멀을 주는 게 이 노멀로부터 오는 그레디언트가 지오메트리를 잡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반 내추럴 이미지에서 작성되니까. 네. 그래서 노멀 이미지는 되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케이스입니다. 네. 왜 지오메트리 연습하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가 이그젝트한 정답을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조금 그냥 급진적으로 생각을 하면 노멀 맵이 서브셋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멀 이미지가 네. 내추럴 이미지의 서브셋이다. 네, 내추럴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의 서브셋이다 라고 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드림 퓨전에서도 사실 비슷한 걸 하긴 하거든요. 노말은 아닌데 그냥 알비도를 다 111 이렇게 놓고 화이트로 칠해가지고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된 이미지를 드림 퓨전, 그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데에 넣고 학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학습이 유효했던 걸로 봐서 사실 그거랑 노멀 맵이랑 뭐 이런 뭔가 이 이미지들이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뭐 알비도를 아예 다 고정했다거나 아니면 노멀 맵이라던가 이러한 셋들이 이런 신세사이즈된
셋들이 서브셋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마스크랑 너머리랑 쳐서 들어가는 이거가 그 학습 초기에는 합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좋아하는 거. 그 블렌딩을 해서 들어가는데, 블렌딩하면 화이트 백그라운드. 네. 근데 제가 이게 정확히 안 쓰여 있어가지고 약간 그냥 추정했던 건데, 아예 그쪽으로는 그레디언트를 안 받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마스크 씌워진 백그라운드로는 그냥 화이트로 만드는 걸 넘어서 그건 조금 다른 것 그게 같아서. 같은 건데? 아,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써서 커스텀 트레이닝 얘가 있고 네. 그냥 알파 블렌딩을 저렇게 해야죠. 마스크로 해서 보면은 백퍼 아.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커스텀 스토어 빠져나오면 패스하고 있고 네. 저기 서비스 노할 때 오브젝트에 오는 데는 백퍼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리스팅에서 네. 된다는 디파이션을 낸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뒤쪽 가서 마스크 빼고 네. 마스크 빼면 무슨 느낌? 백그라운드가 있을 리는 없었고 마스크 빼서 그치. 모르겠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 논문에 주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퀄리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크로아상 뭔가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마냥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니셜 쉐입을 엘립소이드 준다고 했는데 유저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 쉐이프넷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쉐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줬을 때 하면은 더 파인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덟 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쓸 수가 없네. 다리가 한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채팅에 뭐 아까 답변. 결과가 시메트릭한 그런 게 잘 되는 편일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닌 결과요. 아닌 결과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시메트릭하진 않잖아요. 이 사자상 같은 것도. 사자 얼굴이 뒤쪽에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시메트리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시메트리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예시가 몇 개 없어가지고 뭐 다른 논문들 리얼 퓨전이나 이런 논문에서도 그렇고 그런 예시 하나 찾았다 싶으면은 그 썸네일이 아니고 뭐죠? 그냥 첫 장에 박아버리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그런 시메트릭하지 않은데 뭔가 복잡해 보이는 형상이 나오면은 그걸 약간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거 한다라고. 지금 이거에 러스텀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야노스 이펙트를 막을 수 있는 텀이 없어서 네. 아마 얘도 그 시멘트릭 이슈 좀 있을 거예요. 계속 앞뒤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나마 텍스트 프롬프트나 이런 걸로 좀 디펜던시를 줘야 많이 막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때 또 앵글 기조 중요한 앵글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런 PBR 모델링 같은 것으로 어피어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씬에다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고 뭐 이 블렌더 상에서 에디팅을 한다거나 리라이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웍을 토대로 이제 계속해서 텍스트 3D가 그냥 결과가 좋고 멋있으니까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요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직접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뭔가 좀 더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머리는 이 지오메트리 어피어런스 디센팅글한 게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 DM텟을 초기 쉐입을 뭐 따로 잡아주는 옵티미제이션 없이 레버리지한 웍이 저는 다른 거는 그다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퀘스천 2가 이제 김영 학생이 질문해줬던 내용이 있는데 그쵸. SDS 로스가 아니죠. 노멀 맵이 어떻게 스테이블 디퓨전에 의해서 다뤄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 SDS 로스라는 게 사실 어프록시메이티드 된 로스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냥 디퓨전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그러니까 자코비언까지 계산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엄청 파인 디테일한 3D 모델로까지 이 로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가 약간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리고 리미테이션은 뭐 리미테이션이라고는 적었는데 뭐 45분이 빠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느리니까 여기에서 태클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